지난달 세계 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유럽 북극 지역과 함께 인도의 기온 상승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례적인 폭염이 올해까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건강 비용 및 농업 피해, 에너지 문제까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의 폭염이 심각한 상태라고요. 인도는 2년째 지금 정말 엄청난 심각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2022년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들은 3월과 4월에 이상 폭염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인도 기상청에 의하면 3월은 1901년 이래로 인도에서 가장 더웠고요. 또 기온은 계속 평균보다 한 3도에서 8도가 높았다고 하죠. 뭄바이 등의 온도가 45도 이상 올라갔었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2022년에 인도에서 발생한 폭염의 강도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결과로 3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올해도 작년부터 심각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2월도 인도 기상 관측사상 가장 따뜻한 달이었고요. 폭염은 6월까지 이어지면서 북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인 기온이 40도에서 45도에 이르는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40도 이상의 이상 폭염이 발생하면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또 건강 비용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기온이 35도 이상이면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올해 인도의 폭염은 40도를 계속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저소득자가 많다 보니까 폭염을 식힐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에어컨이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은 빈민가라든가 전교화되지 않은 마을 등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현대적인 인프라는 이용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2017년 기준으로 그레이터 뭄바이의 41%, 콜카타의 30%, 첸나이의 28%가 빈민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월 초까지 인도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사람이 150명이 넘었는데요. 특히 인도 북부 지역에는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동부 비하르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300명 이상이 온열 질환으로 입원을 했는데요. 바하르주의 경우 최고 기온이 44.7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도 당국은 의료진의 휴가를 취소를 하고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응급병동에 병상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활동 인구 중 최대 75%에 해당하는 약 3억 8천만 명이 농업과 건설업 등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하루 평균 수입이 $2인 저소득층의 경우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폭염에 아주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은행은 인도에서 고령층과 임산부, 도시 빈민가 주민들이 폭염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예, 문제가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 이 폭염의 경우에 사람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이런 식량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농업연구위원회가 지난해 3월과 4월에 폭염 때 그때 밀 수확량을 감소시키면서 인도의 곡물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는 2020년에 밀 생산량이 목표인 1억 1,132만 톤에 비해서 생산량이 약 450만 톤 정도가 부족해지자 인도 정부는 5월에 밀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상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도의 식량 생산량이 목표보다 줄어들면서 올해도 밀 수출 금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염이 계속될 경우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요. 또 토양이 황폐화되는 등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은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처에 실렸던 연구에 의하면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 밀이라든가 콩, 감자 등의 수확량은 3에서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3월 인도의 주요 밀 생산지죠. 펀잡주와 라이라나주 등이 폭염으로 인해서 작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3월 28일에 인도식품공사는 인도의 밀 생산량이 국내 공급량에 미달하는 한 밀 수출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농업정책 전문가인 드빈더 샤르마는 2023년에서 2024년 회계연도에는 인도의 밀 생산량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 수출 통제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장 폭염이 발생함으로써 작물 작황도 나빠지지만
인도의 농업은 기계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야외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예. 이 폭염이 발생하게 되면 전력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 전력난이 발생하면 당장 산업 가동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폭염이 발생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가뭄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수력 발전이 제한되는 데다가 일정 기온 이상 상승할 경우 원자력도 가동이 어렵고 발전소도 가동이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전력난 우려를 막기 위해서 기후위기 주요 원인이죠. 석탄 화력을 늘리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인도 전력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 15곳에 가동률을 100%로 높일 것을 요청을 했고, 이 외에도 2031년에서 2032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17에서 28기가와트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발생을 하는데 기후위기를 더 강화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를 늘리다 보니까 인도의 폭염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여기에 인도의 재난구호기금 가이드라인에는 폭염을 기금 활용 대상 재난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도의 폭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기온 상승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방기선 생산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